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그냥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내일은 더 춥다죠. 내일 보니까 뭐 서울 영하 9도 예보 되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하여튼 옷 입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예, 오늘은 교재 437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인데요, 여러분. 437페이지입니다. 항상 오시면은 강의 전에 전주에 배웠던 거 어떤 부분 배웠었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넘겨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부분을 펴놓고 한번 이렇게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이만큼 공부하고 있고 오늘 여기 공부할 차례다 이것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이걸 공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신다? 사실상 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다시 해.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을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뭘 들어드렸냐? 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에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의 취득.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얘가 시원찮아.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한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9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건데 취득세 비과세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의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 거. 과세되는 것은 그래서 박스에 4개 집어놨는데 3개 지금 제가 얘기한 3개 깔아놓고 하나 이제 과세되는 걸 집어넣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수업 잘 들었던 분들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에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 어떻게 취득되느냐 그러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는 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 취득 유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 유형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틀려요.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증여 받았다. 아니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를 또 내나요? 자, 지난주에 그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종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자기가 그 상속받으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속세를 내는데 또 취득세까지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괜히 막 모르니까 막 왜 상속세 냈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막 항의했대요. 그랬는데 괜히 엉뚱한 것도 막 받아내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몰라가지고 용감했는지 자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렇죠, 여러분들?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는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과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시 승계 유상부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머리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차,
나와의 주름 따라서 소리를 내서 차, 기, 항, 선의 경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원시 취득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우리 소비자들 이중과세 문제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번 순환은 뭐 맛배기로만 보여드렸고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일단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그래서 지목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지라는 것을 매립간 쪽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갑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치 증가분 4억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뭐 한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또 취득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하여튼 또 뭐 간주 취득은 하여튼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자동차의 엔진이 교체된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자,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뭐 그런 거고 또 과점주주란 자가 29시면 나온 건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도 역시 또 취득세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요. 간주 취득은. 그다음에 취득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은요. 다음 순환부터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이번 순환에는 그냥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항공기, 차량, 선박, 그다음에 뭐 어업권, 광어권, 임목, 기계장비, 또 회원권 중에서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같은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뭐 어업권, 광어권 같은 등등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점점 그냥 듣기만 하고 저 혼자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시험은 여러 번이 보는 거지. 저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얘기 맨날 진도도 거의 똑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 저녁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오전만 강의하니까 주야는 아니구나. 어떤 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요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습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복습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 여러분요. 취득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예요?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기항선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고 시험에서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 여러분들 속이고 그래서 상속인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집안차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았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갑을병정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납세의무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조합원이 1104동 1102호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104호는 누가 내야 돼?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갑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조합원용 부동산이요. 비조합원용 부동산. 그래서 주택 예를 들어서 조합이 그 이제 비조합원용으로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건 누가 납세무자? 조합. 그건 조합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다음에 우리 취득세 또 납세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사지선다 문제네. 자, 어떤 거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뭐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계속 헷갈리니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헷갈릴 게 없는 게 취득세에서는 그냥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양도세는 추정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간주한다, 본답니다. 그래서 뭐 헷갈릴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강조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보고,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 그것을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그럴 때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할 때도 유상취득으로 보고,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뭐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교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한다.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뭐로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근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꿨었고, 등등 하여튼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포인트는 그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그걸 바꿔요. 자, 그걸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납세무자 등등 더 있지만 이번 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자, 이 과세 표준 결정은 다른 세금들도 다 중요한데요. 취득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29회 시험에서 과세 표준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 과세 표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중요한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잖아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1억 원에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 편액보다 낮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앞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기 전국에서 지방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직장인들 내전 시간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졸린 눈으로 이거 인강을 이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강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앞에서 막 대답 잘하고 막 그러면은 야,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저 현장에 듣는 사람 저렇게 대답 잘하는데 난 뭐냐 그러면서 분발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앞에서 조용해. 그러면 졸려 죽겠는데 그냥 인강 들으면서 졸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앞 동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곳에 있어 보면 있죠.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대답을 잘하고 막 별로 안 웃긴 얘기했는데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제가 초청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데 막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런 사람 있으면 뒤로 쫓아냅니다. 내가.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고 틀리든 말든 하여튼 대답을 잘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 원칙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편액이 과세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불성실 신고한 경우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시가편액보다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순환에는 제가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렸고 자세한 건 다음 순환부터 기억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요. 시가편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매매로.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7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7천만 원.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객관적 입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수 공판법 부 그래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런 걸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일정한 등등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순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 결정돼, 물론 이제 시가편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세금을 계산할 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 그래서 시가편액이라는 게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것을 주택의 시가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건축물이나 나머지 대상 물건의 시가편액 결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취득세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일정합니다. 비례세율이에요, 그게.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취득세요,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아직 이번 순환은 뭐 세율 자세히 안 배웠고 세율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표준세율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중에? 높은 거 중에 낮은 거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같은 취득 물건이 표준 세율도 적용되고 중과 세율도 적용된다. 그럼 어떤 거? 중과 세율, 높은 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 세율,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이번 순환에는 그냥 누가 그래도 내가 주택 하나 뭐 얼마 주고 사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아직 안 배워서 막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알려드렸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이요.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몇 프로 취득세 표준세율? 농지 3%.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은 몇 프로? 4% 표준세율 적용되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취득세 표준 일반 통상적으로 몇 프로 적용돼? 4%입니다. 표준세율. 근데 다만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주택을 그러면 영구인하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른 것보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 가격이 얼마요? 6억 원 이하다. 몇 프로? 이건 크게 대답할 수 있잖아. 취득한 가격의 주택 6억 원 이하다.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대답 얼마나 잘하는 학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수업 시간이 활기차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지, 또 잘 기억되는지를 녹음해 온다는 게 내가 깜빡했네. 이거 녹음해 갖고 해서 다른 데서 한번. 자, 여러분 봅니다. 또 취득세, 그래서 세율, 그런데 다만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 같은 것은요,
중과세율 같은 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또 과밀억제 권역 내 대도시 내에서 이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자세한 거 안 배웠고요. 다만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이건 아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자,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자, 지방세에서 이제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그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산 아닙니다.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승용차나 항공기는 아니에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했어요, 제가?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다른 세금에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실성산인 고급주택에 대해서 일반 주택보다 달리 취급해서 높은 세를 적용한다거나 그럼 틀려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5가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437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입니다.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홍이 없어가지고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제가 항상 제 원래 지론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가거나 나중에 막판 되거나 나중에 아니면은 저는 1, 2월, 3, 4월까지는 원래 3, 4월까지 봄까지는 그냥 1시 넘는 거를, 원래 제가 강의를 10시에 시작하면 1시 넘는 거 있죠. 3시간 넘는 거를 제가 딱 싫어해요, 원래. 강의 오래 하는 걸 딱 싫어한다고 원래. 그래서 짧게 하면서도 제가 반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하고 막 그런 거를 딱 싫어해요. 그래서 1시 넘어가는 걸 딱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원래 강의하다가 1시 넘어가잖아요. 시계 보고서 1시 넘어가면 일단 제가 불안해요. 그리고 막 제가 그래서 저기 하거든요. 1시 넘는 거 딱 싫어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이제 5, 6월 이렇게 심화과정 들어가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럴 때도 1시 넘어가더라도 1시 한 15분 이렇게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업을 빨리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런 식이면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걸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이면 내가 보기에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437페이지 납세 절차 펴놓으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이 목이 안 돌아가요. 이 목이 잘. 어제인가부터 그래가지고. 자, 437페이지 보니까 납세 절차를 보시는데요. 중요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로든 종합 문제든, 자, 이 세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하고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1순위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납세 절차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인데요.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관할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걸 제가 지방세, 국세 일별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납세지에 관한 것은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금의 종합 문제 속에서요 납세지가 잘 나옵니다. 29회 시험도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에서 납세지에 관한 것이 정답 지문이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보고서요 바로 고민 없이 답을 바로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건지 봅니다. 왜 그랬는지. 자, 납세지는 납세지 글자를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그래서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그 물건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 어디냐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닙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다. 땡. 이건 등록면허세 나온 거지만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그냥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재산세도 똑같아요. 재산세도 그 재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국세는 있잖아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주소지는, 이 사람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강남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요. 물건을.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디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오늘 현창 씨 왜 오전에 나왔네? 저녁도 안 나오고? 고향이 어딘가? 자, 경상남도. 자,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어디요? 예? 함양? 출세 많이 했네. 자, 함양군이잖아요, 여기. 그죠? 함양군에서. 자, 아주 그냥 멀리서 왔네.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은요,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요. 주소지, 자, 근데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어디다 납부하겠습니까? 취득세는 과세, 일단 우리 그거는 이제 위임징수는 빼고 일단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요. 특별시, 광역시 도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어디다 내요? 자, 경상남도가 납세지가 됩니다. 경상남도. 그 다음에 이 함양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무슨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눈 왜 감고 계셔? 구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구죠? 구도. 그러니까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도구니까 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당연히 어디요? 함양군에 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그 평창 그 쪽에 땅 보니까 평창군이 그 원주 평창 이쪽 땅이 그 평창 올림픽 유치되면서 땅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랬다가 평창 올림픽 끝나고서 이제 지금 좀 이제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고 하여튼 뭐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 좀 떨어지는 건데요. 근데 그 거기 만약에 그 제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거기 평창군의 그 땅의 소유주를 보니까 70%가 외지인 소유다.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평창군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저 지방세 같은 거 그럼 이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주소지로 가면 다 대부분 서울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럼 서울만 계속 그냥 저기고 평창군은 뭐 먹고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해야 돼?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에 있는 부동산과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값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종부세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종부세 어디다 내야 돼요? 이 먼 함양군 관할세무서까지 여기 엄청 멀잖아요, 그지? 여기까지 함양군 관할세무서까지 가서 세금을 내든 집 가까운 강남구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당연히 어디로 내야 되겠어요? 집 가까운 데서 내야지. 그래서 국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강남구 관할세무서. 그 다음에 또요 함양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도세는요 어디다 내야 돼요? 양도세도 굳이 몇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당연히 집 가까운 서울 강남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알겠네.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예?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9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등기하는데 납세지가 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 X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그거는 지방세는 뭐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납세지 요거 딱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 곳에 재산세 납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재산세 납세지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OX.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함양군에 있는 토지는 여기 함양군에 있는 거고, 강남구에 있는 토지는 강남구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지방세에서 주소지 이면 부동산이다. 근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납세지. 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취득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 얘기는 날씨 얘기 빼놓고는 사적인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하는 얘기들의 대다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픽션 내지는 완전 픽션,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또 제가 이제 실화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어떤 곳에서 예전에 강의하는데 제가 요 납세지를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어떤 주부 수강생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동거려? 하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서 그 계산된 고지서를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 그 토지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그 사람 집이 주소지니까 서울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 어디로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가는 거지. 근데 그냥 자,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고지서 오던거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주부 수강생. 아이고 진짜. 그래서 자, 하여튼 지방세는 이렇게 납세지,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여러분요. 잊지 마시고요. 자, 437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437페이지 보시니까 납세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자, 여기가 포인트죠.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고요. 특별시광시도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즉 취득세는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에 특별시광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징수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신고 납부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밑줄이고요. 가로는 일단 생략입니다. 가로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좀 배우고 오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취득한 날 밑줄이었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두 번째 줄 보니까 부터 60일 있죠? 부터 60일 밑줄입니다. 부터 60일 밑줄이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실정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정선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또 밑줄입니다. 6개월. 또 가로도 밑줄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밑줄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계산된 세금을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예요. 자,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근데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만약에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비상속인이 돌아가셨네요. 상속개실. 그러면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상속개실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개실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요 가로넣기로 몇 개월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문제가. 자, 몇 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속계실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대요.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는데 갑과 을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상속인이 병은 국외 해외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병은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상속인 가운데 눈을 뜨시고 눈을 감으신 분이 저쪽 보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몇 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9개월 내. 상속계시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부고 듣고 시간 걸리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고 그러려면.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거기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거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글씨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미출입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일반적인 취득과 똑같이 며칠 내에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며칠이다? 60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 하나 보면 안 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의 세 번째 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계속 미출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취득세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등록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등록면허세가 신설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어요. 등기하면서 그때는 등록세를 냈어요. 등록세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뭐하러 두 번 하냐? 취득세 신고 따로 하고 등록세 신고 따로 하고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2개 세목을 통합시켰는데요.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누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제 피곤하셨구만. 자꾸 그냥 눈을 자꾸 감으면서 그냥 그분을 만나고 그냥 자꾸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는 항상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하고 아니 나요. 항상 나만 수업 시간에 세법 시간에 들어오면 강성규만 생각하고 강성규만 바라보고 그래야지. 그분 만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꿈속에서 그분은 오늘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만나면 안 되고 여기 봅니다. 우리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원래 좋은 분들한테 박수를 한 번씩 쳐드리고 그러거든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라고. 졸지 말고 힘내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자,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잖아요. 그 보존 등기.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 받잖아요. 그럴 땐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요. 그런 것들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요 취득세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취득세 통상적으로 우리가 4% 내잖아요. 유상취득의 경우, 그죠? 그러면 이 4%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전에 취득세는 2%를 냈어요. 자, 일반적으로 무조건 2%.
자, 매매 등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옛날에 등록세는 2% 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4%를 내면요. 지금 유상취득의 경우 4%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취득하면 여러분 취득세 내면 거기에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등록세요? 얘는 없어졌어요. 등록세는 지금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 나가 있는 2011년 이후에 배우고서 나가신 분들도 이거 통합된 것을 배우고 나가신 분들도 꼭 지금도 뭐 질문하실 때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내가 항상 그러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이요. 또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또 소멸이요,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요. 우리가 면허세가 있었죠.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면허세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2011년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 면허세요. 지금은 등록 면허세를 내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설정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말소 등기하고 그럴 때 어떤 세금을 낸다? 지금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고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줄여서 그냥 사람들이 등록세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면허세입니다. 수험생은 이제 등록세라고 하면 안 돼요.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그 외 사항은 등록 면허세로 이제 갔습니다. 그럴 때 여기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 봅니다. 취득세는 금방 배웠어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런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등기하기 전까지, 즉 등기소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요 해당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 자,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요.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지. 자, 만약에 취득세 안 내고 와요? 공무원이 취득세 안 내셨네요. 자,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기에 시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요.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 기간 중에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도 맨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아니 요걸 갖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누구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당연히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걸 갖다 바꾼다. 뻔하지.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니면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포인트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는요.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신고를 누구한테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취득세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그래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청이나 도청 가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서울은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뭐 서울시청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뭐 가서 이제 서울시청 가서 신고하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청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그런 걸 신고를 하고 업무를 본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 그 서울시청 거기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공무원들 저 감당도 힘들고. 또 그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면 자기가 엄청 그저 밑이죠. 저 경상도 쪽 가까운데 삼척시인데 거기 또 시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한참 들어간 산골에 사는 분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러 그 산골에서 집에서 자 허이허이 어떻게 그냥 뭘 경기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뭘 타가지고 시내 나와서 거기서 터미널에서 춘천까지 와서 춘천에서 또 뭘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물어물어서 도청 가서 취득세 신고 제출하고 다시 역순으로 집에 오면 그런 거 한 번 신고하라고 하루 다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에서 볼일 보라고 우리가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지만 도세 위임징수 규정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디다 제출해요? 시군구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군구가 그걸 받아가지고 돈을 어디다 보내줘요? 특광도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과세권자는 특광도예요. 시군구 아니에요. 과세권자는 특광도입니다. 근데 다만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실제적으로 신고는 어디다 하고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납부에 관한 건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취득세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소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 기관이나 뭐 이렇게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에 뭐 납부한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취득일부터 60일 등등 이런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징수 방법.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배웠죠,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고, 예외 보통 징수고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럴 때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일일 0.025%씩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거 살짝 말씀드립니다. 중가산세. 중가산세 어떤 거냐 그러면요, 여러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신고하지 않고, 거기 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출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미출이고 계속 미출입니다. 매각하는 경우, 포인트는 여기 매각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취득하고서 매각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네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매각까지 취득하고서 팔아버리까지 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얘들은 조세 폴탈 우량세에 놓기 때문에 또 미줍니다.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가산세, 산출세액 80%가 가산되는데 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100분의 80% 중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요, 이걸 누가 많이 하느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요번에 제가 이제 합격자 모임이 지금 합격자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합격자 모임 제가 갔다 왔더니, 저 며칠 전에요. 갔다 왔더니 그저 화요일 날 갔었는데 어떤 합격자 모임 갔더니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이제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어떤 이제 요번에 합격생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꿈이 뭡니까? 자, 공인중개사 되는데 앞으로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공됐다가 개공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소공됐다가 개공되는 게 꿈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됐다가,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일을 좀 배우다가 어느 사무실 일 배우다가 개공, 이제 개업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갖다가 소공됐다가 개공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0회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소공됐다가 개공이 되든 그냥 처음부터 개공이 되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합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 수수료만 갖고 돈을 번다. 수수료 갖고 수수료만 갖고 자 공인중개사 돼서 부자 대신 돈 많이 번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아니 저 어느 정도는 이제 돈 막 벌고 옛날 토지 같은 거 하실 때 뭐 토지 뭐 2000년대 그 제가 강의 처음 막 시작할 때 2004년도 2003년도 막 그 무렵에 보니까 제가 지방 천안인가 강의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요. 그 이제 자격증 없이 이제 저 공부하시면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저 땅 현장 와서 땅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어디에 지도 이렇게 저기 하면서 어디에 땅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 얼마냐 그러면 그냥 얼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계좌로 이제 거래한 적이 있는 중개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기한테 그냥 서울 사람들이 계좌를 돈 쏴준대요. 그래서 바로 땅 사고 바로 그냥 다 일 처리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지도 않고 그냥 땅 돈 보내준다고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인정자금이지 뭐니 해가지고 돈을 많이 진짜 그 땅값이 막 오를 때니까 그럴 때는 중개사들이 그분들 돈 많이 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당시에 천안에 있는 저 서산 당진이구나. 당진에 있는 땅 사라고 했었는데 왠지 포마드 딱 바르신 그 사장님이 수강생분이 포마드 바르고 그 당시에 뭐죠? 그 차 저 검정색 뭐 그런 것도 타고 다니고 그러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완전 깍두기 내지는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 저기 저 당진에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 올라갑니다 땅이. 그러니까 사셔요. 그러면 그랬는데 제가 안 샀거든요. 샀어야 되는데 그거 샀으면 거의 한 10배 뛰었어요. 샀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요.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금매물이 나왔어요. 자, 밤에 연락에 돌아다녀가지고 저 명함 작업해가지고 손님이 와요. 그 매수자가. 그러면 두 사람 연결시켜주고 돈 될 만한 금매물이 나왔는데 두 사람은 연결시켜주고 나는 법정 수수료 받고 떨어집니다. 바보지 여러분들? 돈 될 만한 좋은 물건 나오면 내가 잡았다가 프리미엄 받고 넘겨야지. 자, 그래가지고 돈 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그렇게들 벌었죠.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 아셨죠, 여러분들? 취득고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다가 매각까지 했다 걸리면 요 얘기입니다. 439페이지 중과산세 제외 대상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면세점 봅니다. 자, 원래 시간은 조금 되는데 지금 이거 마저 볼게요. 취득세. 면세점이라는 거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 면세점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만 아니고 이하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잠깐 보세요.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틀려요. 산출세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보다 취득 가격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산출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취득한 가격이요.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취득가격 50만 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뭐 나중에 볼 거고요. 04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자, 나중에는 취득세 부가세 외워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세목만 보고 갑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그 부가세인 뭐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이번 순환은 그냥 자, 부가세라는 게 어떤 건지 말뜻을 아시면서 취득세 낼 때 납세무자는 취득세 부가세인 뭐를 함께 부가세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낸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
양육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다 받고 440페이지 넘어가셔서 잠깐 쉬었다가 등록면허세를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